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네이버 주가 모양이거든요. 놀랍죠? 하락이 1년 정도 만에 고점에서 대략 한 66%, 65%이 정도 폭락을 했습니다. 이건 폭락이라고 해야겠죠. 자, 보통 이런 차트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전부터 쭉 이렇게 천천히 올라왔다는 건요. 그러니까 이게 다급하게 올라왔다라기보다 보시면 1년에서 2년 정도의 텀을 두고 계속적으로 장기 추세를 가져왔어요. 주식에서 2년 동안 상승 모멘텀을 줬다는 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끌어올렸다라는 거예요. 보통 소형주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긴 시간을 끌면서 올라오지 못하죠. 왜냐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재료가 금방 유행처럼 지나서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그냥 분위기가 식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못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네이버라는 주식 그리고 코스피 200의 주식 2년이란 시간 동안 모멘텀을 가졌다는 건 뭐 때문에 올라왔다? 이건 필시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럼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 회사가 모멘텀을 받고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투자 열풍이 불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거품이 끼어 있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럼 이 거품이 거쳐지는 그 시점은 언제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실적이 이만큼 발생을 했는데 100억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실적이 떨어져서 반토막이 날 경우에 매출이 그래서 50억이다.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매출을 다시 낼 수 없는 이때는 아주 잠깐 반짝 호재를 받았다라고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때 주가는 폭락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주식이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호재를 받아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크게 올랐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죠? 이제 진단키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매출을 그전처럼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폭락이 나오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매출을 유지할 수 없을 뿐더러 앞으로는 매출이 더 안 좋아질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자,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네, 그건 다름이 아닌 네이버의 매출입니다. 이건 연간 매출을 보시면요. 정말 아름다운 우상향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분기 실적으로 보시면요.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회사의 실적이 잠깐 그 코로나 시기에 주춤하긴 했지만 그 뒤에 이전보다 실적을 채우지도 못했는데도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지금은 사상 최대 매출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대폭락을 하게 됐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많이 이야기하는 거 경기 침체 이야기하죠. 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야. 자,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네이버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경기 침체가 되면 뭐 절반 이상이 다 빠져나가서 더 이상 네이버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확실히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에 압박을 주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하고 있던 사업을 다 접어버리거나 뭐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는데 네이버 쇼핑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물건을 구매하지 않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죠. 서서히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반토막이 되거나 갑자기 사업을 철수하거나 그러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톡을 많이 쓰죠. 일본 사람들은 라인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럼 단적으로 경기 침체가 되면 카카오톡 안 씁니까?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도 안 하고 이모티콘도 구매 안 해요? 그거랑은 별개죠.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돼서 라인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식의 본질적인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본질을 왜 보느냐? 본질적인 그 중심을 잡고 있으면요.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시장에선 일어납니다. 물론 이제 과열이 됐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꺾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 회사의 매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강하게 하락을 빠져도 어떻게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매출이 서서히 줄어들에 따라 이렇게 빠지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 번에 빠졌으니까 어떤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빠진 만큼 회복한 다음에 다시 하락 추세로 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 주관적인 차트 견해입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도 기사가 떴어요.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또 이렇게 박살이 났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도 금감원에서 공매도를 뭐 관리 감독하겠다, 감시하겠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도 이 네이버 주식은 어떻게 됐다? 공매도의 공격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한번 크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엽기적인 모양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거는 거의 서프라임 사태 때 주가가 폭락하고 무너졌던 그런 그림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엽기적인 상황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누군가 계속 개입을 하고 있고 멀쩡한 주식과 차트도 다 망가뜨리고 있고, 그럼 그 결론은 무엇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네, 개인들이 손절을 치라고 계속적으로 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일단 네이버뿐만이 아니에요. 펄어비스도 그렇고 카카오 게임도 그렇고 IT 관련된 회사들이 다 이렇습니다. 보안주까지도 엮여서 덩달아 같이 무너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하락을 크게 했을 때 거래가 많이 터졌죠.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때 누군가가 매수를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크게 낙폭을 하니까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들어온 것으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연속으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못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면은 주가는 다이나믹한 반등을 가는데 뭐한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공매도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은 눌리는 움직임과 그리고 지루한 보합의 움직임을 한 달 정도는 가리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지금 이 정도 됐으면요, 상황의 심각성을 다방면으로 지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이 IT 기업들의 이제 대주주들이 지금 상황의 문제를 좀 인지를 하고 그다음 어떠한 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멀쩡한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대주주예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관리하는 회사가 정말 열심히 경영을 해서 노력을 해서 주가를 이만큼까지 올렸어요. 그만한 성과가 분명히 있었죠.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면 본인도 인정을 해야겠지만 충분한 성과가 있었고 노력도 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일궈놓은 회사의 주가가 한순간에 1년 만에 마이너스 60%가 터졌다. 이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사실 이건 대주주 입장에서도 어떤 상황이죠? 열받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마냥 방치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시장 분위기와 공매도로 인해서 약간 옆으로 가겠지만 이후에는 저는 이제 25만원 위로는 안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25만원 가도 사실 여기서 산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여기까지는 일단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난다고 하면은 현재 매출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35만원까지도 다시 한번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로 간다라기보다 여기까지 일시적으로 한번 찍어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저의 견해를 참고하신다고 하면 이제 저는 35만 원이 좀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조금 더 지난 뒤에 이제 이쪽 섹터와 테마가 어떤 호재를 받는지. 근데 대형주와 우량주는요, 이게 한번 이렇게 무너지고 1년 동안 조정을 받잖아요. 그럼 다이나믹하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시간차를 꽤 많이 두고 앞으로 2, 3년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곧바로 회복한다라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35만 원까지 가는 것도 뭐 단번에 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6개월에서 1년 그 사이 안에 차트를 만들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최선으로 좀 잡아서 이 라인에서 좀 대응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공매도인데 요 놈들을 이제 좀 잡아놓고 이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차트가 움직이면 수월하게 좀 이전의 흐름까지도 회복겠죠. 네, 당연히 회복해야죠. 돈을 잘 버는데. 네, 회복하는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시장은요, 뭐 엽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시장이라는 건 이제 유기적으로 막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요, 많이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이거는 너무 대놓고 강도질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금강원이 눈을 감아주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전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억지로 위로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좀 큰 이벤트 있잖아요. 시장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들, 이런 거는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조치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어떤 사건이 크게 터지고 문제가 터지면 그 뒤에 조치가 되고 뭔가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주운전도 막 사건 많이 터지고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뭐 어떤 법이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진통을 좀 겪은 뒤에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공정한 시장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이버가 이렇게 떨어진 건 충격적인 거고요.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좀 정상화가 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손절한다는 것도 참 이게 큰 손실이기 때문에 손이 안 나가실 거예요.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조스키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조스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다. 와조 인사이트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여러 교육 프로그램과 그리고 시황 분석과 그리고 세력주 종목 분석, 그리고 특별히 세력주 매매 공식 책을 구매한 분들에게 챕터별 무료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세력에 대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강의는 앞으로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홈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